I have a question. So, do you speak Korean language? No? Oh, How do you explain that? Maybe Jae-woo, do you want to check if he speaks another language? 동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습니까? 동무. Oh, 북한 해커들에게 바로 AI가 그러한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요. 바로 이 영상 때문입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Full stack engineer for 11 years, mostly involved in backend and front end. 잘생겼네요. 영어 잘하네요. 비주얼 가짜를 찾아낸 거예요. So I also have hands-on experience with open AIs and you know. 영어 잘하네요. 굉장히. 수준이 좀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전문가들이 봤을 이게 때 된다고요? 이게 실제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올해 2월 미국의 한 이 보안 업체가 원격으로 컴퓨터 개발자를 채용을 하느라 네네. 화상 면접을 실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화면에서 봤던 첫 번째 지원자, 저는 이 보고도 AI인가 진짜인가 긴가민가 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저는 뉴욕 브롱크스에 사는 이반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한 11년 차 테크 엔지니어입니다. 라고 유창한 영어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네. 그래서 언뜻 보면 전혀 의심이 안 들어요. 말을 실제로 하고 있고 화상으로 영어로 그치. 면접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가 사이버 보안 업체였잖아요. 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왜냐하면 이 딜레이라고 하잖아요. 입모양하고 음성하고 조금씩 어디가 미묘하게 틀어지는 거예요. 아, 파리 두꺼운 부를 때처럼. 그렇죠. 안녕하세요. 그렇지. Full stack engineer for 11 years, mostly involved in backend and front end. 그래서 이 업체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페이크인지 아닌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하나의 프로그램, 검증 프로그램을 돌려봤더니 놀랍게도 가짜로 판명됐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기술이 쉽게 말해서 페이스 스와프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교체하다는 겁니다. 갈아 끼는 거예요. 목소리는 김진희인데 얼굴이 이정민인 거야. 아니면 아예 가상의 얼굴을 끼고 있는 거죠. 이 이반이라는 사람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AI로 만든 마스크를 쓴 채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거죠. 이런 식의 정교한 얼굴로 갈아 끼운 겁니다. 그렇죠. 머리 감은 썬킴 못 알아보는 거야. 그렇죠. 김학동가 썬킴인가? 김학동가 썬킴인가? 이런 거죠. 결정적으로 이 이반이라는 인물의 IP 주소를 추적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북한 해커들이 많이 경유하는 러시아 하바롭스크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이 아니었던 거죠. 모든 정황들을 고려해봤을 때 여러분 느껴지시죠? 네. 이 사람의 정체는 북한 해커였습니다. 당신은 지원자가 아닙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보안 시스템을 이 회사에서 또 강화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달 후에 또다시 인재 채용 공고를 내거든요. 네. 그랬는데 또 지원자 중에 아까 보셨죠, 두 번째 샤마르라는 친구. 네. 샤마르라는 친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앤더스 대학 졸업생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뭐 여러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했다고 소개를 했거든요. 아, 경력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 역시 알고 보니까 페이크였던 거예요. 그 취업 사이트에 등록한 신분증이 자마이카 신분증이었대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건
이 회사에서 그동안 이제 지원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취업 전수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경우가 6건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시도하는. 이게 6건을 다 찾아냈으면 다행인데 못 찾은 거지. 그렇죠. 8개 중에 6개만 찾은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사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 저는 영상 보고 정말 놀랐는데 이게 얼핏 보면은 약간 진짜 그냥 원래 영상 통화는 저렇지. 그치. 예,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의심을 안 한다면 속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첫 번째 지원자보다 두 번째 지원자가 훨씬 더 약간 자연스러운 느낌. 맞아요. 또 음성이나 이런 것도 정말 말하는 느낌이어서 뭐 영어가 좀 모자란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간다면 이거 진짜 뽑혔으면 어쩔 뻔했냐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딥페이크와 AI와 관련돼 있는 중국의 IT 기업의 본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 거기서 이제 그 딥페이크랑 이제 AI 인공지능과 연결돼 있는 누군가 앞에 있는 그 존재와 이제 대화를 하는 그 기회가 있었거든요. 한국말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쭉 이야기를 하다가 솔직히 너 딥페이크지 하니까 글쎄요, 제가 딥페이크 같이 보이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이렇게 한국말 잘해. 그러니까 돌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내가 한국에서 어학연수였어요. 날 놀려요. 갖고 놀아요? 저를 갖고 놀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뭘 느꼈냐면은 지금 예전에 이제 그 이른바 해커들이 이제 걸린 이유가 이제 북한 해커라고 추정되는 걸린 이유가 뭐냐면 일단 영어가 서툴러 가지고 이메일을 보냈는데 뭐 약간 문법 틀린 이메일을 다시 보낸다든지 그러니까 화상 면접을 할 때도 뭐 원어민이 뭐라고 물었는데도 미너 코리안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신 것과 같이 지금 인공지능이 뭐 딥페이크 기능을 통해 가지고 아직까지는 조금 어설픈데 이게 조금만 더 발전해 나가면 일반인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보면 이게 사람인지 AI인지 구별 못할 시대가 곧 온다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온 것 같아요. 이미 왔어요. 이미 온 것 같아요. 이게 북한에도 챗GPT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뭐 사용을 한다고 해도 북한에서 정보기관 이런 데서만 좀 사용을 할 수 있고 일반 주민들 같은 거는 사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보니까 이렇게 신문을 속여가면서까지도 위장 취업을 한다 하니까 좀 너무 소름 돋는 것 같아요, 저는. 위장 취업을 하는 시대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 저희들이 가성비를 신경을 쓰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해커들도 가성비를 따집니다. 네? 원래 해킹이라는 게 영화나 드라마 속처럼 막 순식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화나 이런 데 보면 키보드 몇 번 두드리면 갑자기 뭐 불 다 꺼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꼭 나오잖아요. 맞아요. 땜 문 열고 막 그런.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해킹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듭니다. 공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네, 공을 들이는 가장 많은 부분이 무엇이냐면 취약점이 필요하거든요. 이 취약점이라는 게 뭐냐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기계 안에 있는 결함입니다. 이 결함을 찾기 위해서 해커들은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 뜯어보는 거예요. 이런 취약점을 찾는 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한 달, 1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북한 해커들이 생각한 게 그러면 어렵게 해킹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보자. 에? 정정당당하게 보자. 에? 정정당당하게 이력서 쓰고 면접 보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 내부 직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IT 개발 직원이 되면 그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소스 코드도 볼 수 있는 거고 대박이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받습니다. 위장 취업 같은 거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덤으로 북한 해커들 입장에서 나는 해킹하러 들어갔는데 돈도 줘. 월급도 주네? 사실 이거는 너무 좋은 혜택인 거죠. 깐수 선생님처럼.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네. 옛날에는 이 깐수, 무하마드 깐수 한 명을 간첩으로 보내기 위해서 원래 생긴 것도 아랍처럼 생겼는데 더 아랍인처럼 꾸미고 수염도 기르고 아랍 국가로 유학을 보내고 그 국적을 또 다 제3국가로 보내서 국적 세탁을 해서 위장 신분을 만들고 일본과 동남아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게 한 10년 정도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는 금방 한다는 거잖아요. AI로. 맞습니다. 그러네. 네. 지금 너무 좋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가성비라뇨. 이거는 완전히 정말 지능 교묘한 거고 어떻게 보면 보안업체에 위장 취업한다는 건 저는 너무너무 심각하고 무섭고 그것까지도 어떻게 털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정미 씨 얘기 들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이 아이 그거는 뭐 기술 얘기지. 실제 뭐 얼마나 많이
위장 취업했겠어? 싶으실 것도 같아요. 너무 꿈 같은 얘기잖아요. 자, 정민 씨. 이런 수법으로 위장 서류 꾸미고 위장으로 면접 봐서 실제 미국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몇 건 정도 될까요? 그런 사례는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죠. 잡아내지 않을까요? 자, 통계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북한 해커들이 미국에서 취업하는 사례, 위장 취업해서 적발된 사례 통계가 있습니다. 무려 320건 이상이 이런 위장 취업에 성공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소름은 330개 중에서 10개는 못 잡고 320개만 적발한 건지 그럴 수 있겠네요. 3,000건, 3만 건 중에서 320건만 적발한 건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 위장 취업하는 북한 해커들, 이 해킹,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북한 해커 그룹의 실체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이름이 페이머스 천리마예요. 많이 듣던 천리마가 들어가면 북한이야. 천리마가 들어가면 북한이에요. 근데 페이머스 천리마예요. 이 조직이 어디냐? 북한 해킹 조직인데 이 조직은 다른 해킹 조직과는 달리 생성형 AI 전문 해킹 그룹입니다. 그래서 AI로 가짜 이력서, 가짜 인터뷰 자료, 가짜 얼굴, 가짜 국적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미국의 IT 기업, 테크 기업들을 화상으로 원격으로 취업하는 전문 해킹 그룹인데 이 사람들이 기가 막혀요. 미국, 캐나다, 영국, 인도, 일본 전 세계 IT 선진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위장 취업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기업이 갖고 있는 고유의 프로그래밍 코드 같은 지적재산권, 기업의 재산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탈취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의 가상자산,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들을 탈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듣고 보니까 일종의 간첩질을 사이버상에서 하는 거네요. 맞아요. 위장 취업을 해서 그곳을 위해서 일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정보 빼돌리고 사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니까 간첩 아니에요? 일종이 아니라 간첩 행위죠. 정보를 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북한 해커들이 이렇게 위장 취업을 하면 이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 공격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공격이 어떤 거예요? 네, 공급망 공격은 말 그대로 해커가 공급망에 개입해서 진행하는 공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컴퓨터 제조 하청업체 직원으로 침투했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만들 때 그 컴퓨터 안에 백도어를 심어두는 거예요. 다 하나씩. 그러면은 이제 저는 집에 와서 이 백도어를 통해서 그 컴퓨터에 원할 때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컴퓨터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상태로 컴퓨터가 출고가 되는 거고. 또 하나 문이 있는 거야 거기에. 그렇죠. 어떡해. 그리고 그 컴퓨터들이 사람들에게 팔리게 되면은 저는 이제 앉아서 해킹을 수천 대, 수만 대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상하게 앱 깔고 뭐 이렇게 침투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네. 제조업체에서부터 이미 깔려져 있는 거네요, 맞아요. 악성 코드가. 이게 바로 공급망 공격이라는 건데 훨씬 이 위력이 엄청납니다. 왜냐하면 공급망에 개입을 해서 이 악성 코드를 배포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 해커들은 더 목숨을 걸고 이 위장 취업에 더 노리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단독 보도입니다. 이거 도직구에서도 안 한 보도. 이만갑에서 풀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실력도 뛰어나고 처우도 좋고 탈북도 안 하고 우리가 꼬셔도 넘어오지도 않는 북한 해커들. 심지어 이 사람들의 정체를 잡기도 찾기도 쉽지 않죠. 그렇죠. 거기에 AI 마스크가 있어버리잖아요. 자, 지금부터 저 이만갑에서 이 북한 해커, 신출귀몰한 북한 해커의 진짜 얼굴, 민낯을 진짜요? 제가 또 잡았습니다. 본인이? 제가 잡았죠. 자료가 있는 거예요? 잡았어요. 북한 해커의 이름은 게리 리. 게리 리. 그리고 이렇게 위장신문을 내세웠어요. 저는 말레이시아어가 모국어입니다. 이력서를 한번 보시죠. 이게 실제 미국에서 위장 취업을 시도했던 게리 리라는 이름을 쓰던 북한 해커였어요. 외모를 한번 보시면 한국 혹은 뭐 중국 혹은 아시아계인으로 보입니다. 화교 느낌. 그렇죠. 자, 지금부터 북한 해커의 민낯을 여러분들 보실 텐데 이 위장 취업, 북한 해커의 위장 취업을 취재하기 위해서 기자가 면접관인 척
화상 면접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미국의 사이버 기업의 회사 관계자가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 북한 해커가 왜 걸렸을까? 여러분 한번 추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북한 해커들을 알아낼 수 있는 위험 지표를 명시했습니다. 군복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I'm good. Thanks for asking. How about you? Nice to meet you. Thank you. I've got my friend, colleague Jay Woo, who works. 이 사람이 게리. 뭔 얘기야? 완벽한데? So where are you located? In the middle of Canada, Saskatchewan. I'm originally from Malaysia, and yeah, I moved here 6 years ago. 영어도 되고. 말레이시아는 아닌데요? 근데 억양이 약간. So what are you looking for in your next role? What do you want to do in your next position? Yeah, so I want to focus in the smart contract development area. In terms of salary, what are your expectations? I'm looking for 120K per year. 뭐야? 연봉이 말도 안 되잖아. It's fine, as well as stable coins like USDT or USDC. 코인 달라 그러면 이상한 거지. 암호화폐로. 누가 암호화폐로 월급을 줘? I have a question. So, do you speak Korean language? No? Oh. 아, 눈치를 챘네. 뭐야? 도망갔어. How do you explain that? Maybe Jay Woo, do you want to check if he speaks another language? 동무, 블라디보스토크에 했습니까? 동무, 블라디보스토크에 했습니까? 동무, 블라디보스토크에 했습니까? 동무. 오. 좋았어. 헐. 소름. 동무. 오. He's definitely North Korean. Oh, 100% he's North Korean now, and you can Yeah, see in his looks eyes. like it. 와. 어머머머머 어떡하니? 뭐야. 도망가잖아, 동무. 바로 도망가네. 동무라니까. 동무라니까 도망가는데, 제 생각에는 걸린 이유가 우리 기자님이 물론 여러 가지로 훌륭하지만 저 남자가 헤어스타일이 너무 북조선이야. 이유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자는 아니고 그 미국의 그 자유아시아 방송 RFA 소속의 기자예요. 그래요? 예, 그래서 북한 해커에 대한 제보를 받았어요. 아까 그 실제 면접관, 외국 기업의 면접관이 제보를 한 거예요. 자유아시아 방송 RFA에 우리 회사에 북한 해커가 지원한 것 같다라는 제보를 했어요. 그러자 이 RFA 기자가 그러면 혹시 나도 면접관인 것처럼 화상 면접에 참관할 수 있느냐라고 취지를 의뢰해서 흔쾌히 오케이를 해서 언론 매체 RFA 기자와 실제 회사의 어떤 면접관이 북한 해커를 두고 3자 화상 면접을 한 건데 뭔가 수상한 거예요. 동무 러시아에 있습니까? 하니까 꺼버린 거죠. 근데 요 문제 어떻게 외국인 면접관과 RFA 기자는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다라고 의심을 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러니까 연봉? 아니 그거 아니겠어요? 그 봉급을 갖다가 암호화폐로 받겠다. 갑자기 그런 것도 있죠. 그러네. 코인으로 샐러리 달라고 한 점이 이상하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은 의외로 이유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여기가 암호화폐 전문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은 실제 샐러리를 암호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또 노렸죠. 저는 아마
그 사람이 지역에 대해서 좀 의심이 갈 것 같아요. 왜? 이 사람이 뭐 말레이시아에서 있고 뭐 지금 어딘데 무슨 캐나다 못 들어본 이런 캐나다. 지역에서 그래서 항상 로케이션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면은 거기에 대해서 약간 뭔가 더 파악을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이지만 저는 그게 아마 지역이 좀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이력서하고 말투보다는 지역에서 레드 플래그가 나온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아까 그 게리 리? 그러니까 뭐 자기가 위치하고 있다고 밝힌 곳이 캐나다의 서스케처원 주라는 곳이거든요. 이게 중부에 있는 곳인데 여기는 사람보다 곰이 더 많아요. 이게 진짜로. 진짜 농담. 진짜로. 지리산 속에. 여기가 캐나다 중부에 있는 주인데 면적이 대한민국의 3배예요. 대한민국 3배인데 인구가 120만 명밖에 안 돼요. 지나갈 때 뭐라고 하냐면 꼭 위성전화 갖고 지나가라고 해요. 중간에 이게 핸드폰이 끊겨요. 공이 있으면 있지. 북한 해커가 여기 왜 있냐고. 일부러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아는 지인들 겹치지 않게 가장 모르는 곳을 된 거네요. 사람이 있는 게 더 어색해요, 거기. 이거는 해커들이 종종 쓰는 트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뭐 뉴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 대신 그거 말고 이런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까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대도시에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연락 올 수도 있고 커피나 한잔 합시다라고 말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얼굴을 마주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막는 거예요. 아예 없게 하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은 이런 시골에 있으면은 답장이 늦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미안해요. 제가 지금 여기 시차가 있어서 제가 답장이 늦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로케이션을 봐서 시골 마을에 있다는 거는 약간 보안 가림하기로도 쓰고 있지만 시간을 벌기 위한 핑계이기도 합니다. 아니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저는 일단은 그 면접을 본 그 회사의 그 면접관, 그러니까 기자가 아닌 대표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만약에 저 기자가 참관하지 않았다라면 과연 북한 해커라는 걸 알아봤을까? 그 부분을 제가 직접 취재했거든요. 근데 이 회사 대표가 처음에는 인터뷰를 볼 때는 반신반의했다는 거예요. 북한 해커인가 아닌가 맞나 아닌가 반신반의했던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English accent, English accent, 영어 뉘앙스에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캐치했는데. Great. So where are you located? In the middle of Canada, Saskatchewan. I'm originally from Malaysia, and yeah, I moved here 6 years ago. I'm looking for 120K per year. 예를 들어 이 모국어를 쓰는 사람이 영어를 나중에 배웠을 때는 각 국가별 대륙별로의 영어적인 악센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영어를 전공한 우리 또 헌터리와 썬킴 두 분께 제가 같은 대학이에요. 알겠어요? 아주 쉬운 문장을 영어로 해달라고 할 텐데 그냥 우리나라식 영어 말고 미국 본토 느낌으로 했어요. 자, 나는 집에 가고 싶어. 헌터리. I wanna go home. 헌터리. I wanna go home. 썬킴. I wanna go home. 자, I wanna go home. 자. 평상시 말하고 왜 자꾸 흉내내? 둘 중에 북한 해커는 누굴까요? 북한 해커는 누굴까요? 아니, 동무야! 진짜 자신감이 없었어? 자신 있게 해봐. 형 자신 있게 해봐. EBS 옛날에 강사였잖아. 다시. I wanna go home 했잖아요. 클래스가 지금 학교 선배인데. 그렇지. I would like to go home. I would like to go home.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둘은 진짜 미국 사람 영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특유의 대체적으로 이걸 한국 사람들이 하는 영어는 뚝뚝 끊어 읽는데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단 앞부분을 끝맺음을 해야 돼요. I want go home.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 한다는 거죠. I want go home. 이렇게 끊어서 한다는 거죠. I want go home. 그렇지.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편해. 근데 한국이 뭐라고? I wanna go home. 자, 썬킴. I'd like to go home. 해커다. 뭐라는 말입니다. Yeah, so I want to focus in the smart contract development area. Is fine, as well as stablecoin. Is fine,
as well as stable coins like USDT or USDC. 아까 그 게리리의 영어에서는 전혀 말레이시아 출신의 영어의 어떤 뉘앙스나 악센트가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부모님이 중국인이라고 게리리가 사실은 이력서에 썼어요. 그래서 이 대표가 그러면은 중국어를 굉장히 잘하겠군요. 라고 물어보니까 게리리가 초등학교 수준밖에 못합니다. 라고 답변했다는 거죠. 그것도 이상하게 느꼈다고 해요. 그렇지. 화면을 통해서 만난 게리 첫 인상은 어땠나요? 좀 특이한 점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 봤을 때 좀 생김새만 봤는데도 좀 편견일 수 있지만 북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생김새가 딱 짧은 머리에 그 북한 군인처럼 생각돼서 너무 제가 북한 매체에서 항상 봐오던 북한 청년의 이미지랑 비슷해서 진짜. 첫인상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헤어스타일이야. 옷도 그렇고 바리깡. 옷 입는 스타일도 가위질. 맞아, 이쪽으로 밀고. 그냥 딱 처음 보고 영어 하는 걸 들으니까 뭐 일본에 사느냐 중국에 사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약간 대답도 엉성하게 하고 조금만 집어 물으면은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들으면서 오케이 약간 우리가 그 전에 공부한 북한 해커 패턴하고 비슷하다 똑같다. 놀라운 게 자기 진짜 얼굴을 드러내놓고 활동하는 건데 자기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코로나19 이후에 IT나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원격 업무를 진행했는데 어느 정도 뭐 원격 근무라고 하려면은 화상 면접은 좀 필수가 돼가지고 북한 IT 노동자들도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드러낸 것 같아요. 근데 또 최근에는 IT 노동자들이 화상 면접을 하는 모습을 사이버 보안 업체 그리고 또 언론들이 이렇게 공개를 하면서 자신들의 그 얼굴을 공개하는 거를 좀 꺼리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가장 최근에 북한 IT 노동자들이 하는 방법은 미국에 있는 조력자들을 섭외해서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고 업무만 북한 IT 노동자들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조력자. 돈 조금만 주면 해주는 사람들. 근데 전 지금 갑자기 든 생각인데 우리가 본 게릴리 있잖아요. 지금 나온 그분이 사실 첫 번째 취업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영상 속의 인물일 수도 있는 거네요. 얼굴에 막 이상한 가면을 썼던 동일 인물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고 안 되면 나가고 저기에 보고 안 되면 또 트라이하고. 그러네. 너무 무섭다 진짜. 그리고 또 아직 좀 심증은 있는데 네네. 사실 물증은 없잖아요. 예. 채팅방을 그냥 나가버렸고 잡을 수 있나? 더 이상 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사실은 수준급의 북한 해커는 아니에요. 그렇지. 돌발 상황에 얼굴 다 팔리고. 진짜 수준급의 해커는 돌발 상황에 대처가 돼야 돼요. 동무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습니까? 그러면 하급은 이렇게 꺼버리고 나가죠. 중급은 아닙니다. 이것도 그거냐. 근데 중급이라고 했잖아. 하바롭스크에 있습니다. 상급은 pardon? 끝까지. pardon? 이렇게 못 알아듣는 척 연기를 하는 게 상급인데 뭐라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 게리 같은 경우는 놀라서 화들짝 모니터를 꺼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어. 이건 학급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과연 이 게리에 대한 추적이 끝났을까? 이 게리가 로그아웃하고 어디론가 숨어버렸지만 그의 행적을 아까 봤던 이 RFA 팀이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박이다. 자, 아까 정민 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했어요. 게리 리가 이번에 첫 취업이었을까? 의문을 RFA가 가진 거죠. 그래서 이 전 직장에서 취업에 성공했었던 게리를 채용했던 전 직장의 대표를 RFA가 만난 겁니다. 그 영상 보시죠. 같이 일했던 사람이래요. Remember, and if, I can go check back at my notes and conversations, etc., is that he essentially reached out to us. We were looking to hire smart contract engineers. He reached out to us, I think, on LinkedIn or one of the job ads, and he said, "Oh, I'm very much interested in doing smart contract.
smart contracts, and I want to work on this NFT platform that we had under development at the time. And so we interviewed him, and he seemed to go all right. Myself and I believe Kwan, our CTO, as well. And then we basically hired him. He would always, as I recall, he would always invoice us like enormous amounts of hours, right? He would say, oh, I'm constantly working 10 hours a day, 7 days a week without fail. Every single day it was 10 hours, right? And so eventually I, asked him, could you please explain, could you please itemize like each day what you do, right? And then so he created a spreadsheet, and he said, I worked on this, I worked on that. And some of the things that he linked were like changing just like a few lines of code, right? Or doing something that is trivial. 급이 좀 떨어지네. 학급이 맞네. 학급이 맞아. So I asked him about it. I'm like, how can you spend hours saying that you modified, just a few lines of code, just a very easy to do, just something that, is done in like 10, 20 minutes. And he started getting angry with me and saying, I'm working so hard for you. I'm creating so much value, all the usual like nonsense, right? And then he eventually started writing me. He was dumb enough to write me an email, making threats saying, you'll regret it. I can do bad things to you. I can do bad things to Phantom. I can get back at you,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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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Whoa. He tried to run a few commands to try and shut down his servers. Wow. Like basically destroy them. He wasn't able to do that because he had missions to do it, but we caught him doing it. So we have that all logged, right? 자, 이게 걸려서 다행이지. 참. 두 명의 회사 사장이 등장해요. 첫 번째,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사장, 그러니까 이 RFA 기자를 참가시켜서 의심했던 사장은 다행히 의심을 해서 게리 리를 채용하지 않은 거고, 우리가 지금 본 영상, 채용을 한 거예요, 속아서. 일을 써보다 보니 쓸데없이 돈은 많이 청구하는데 실력은 떨어진다. 그러면서 나중에 협박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속았던 거예요. 실제 IT 그룹의 채용 담당자였는데 불구하고. 그렇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학급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확실히 학급이 맞구나 라고 명확히 느낀 게 왜요? 사실 이게 서버를 삭제하겠다 뭐 이런 협박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조금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화가 나더라도 참고 이득을 위해서 물러나겠는데 여기서 삭제 명령을 내리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부터도 또 이제 실력이 학급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온라인상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자기 얼굴 다 드러내놓고 한다? 근데 이렇게 다 드러내놓는다는 건 안 잡힐 자신이 있다 뭐 이런 뜻입니까? 그렇죠. 일반 해커들과 달리 북한 해커들은 자기는 절대 잡을 수도 없고 잡히지도 않는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대담해지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제가 이 RFA 팀과 인터뷰하면서 제가 들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 북한 해커들이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냐면 공개돼 있는 사람, 공적인 인물, 이 사람의 정보를 학습을 합니다. 북한 해커들이.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인 척 행사를 하는 거야. 사진도 이 사람을 바꿔서 이 사람인 척 접근하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례를 RFA 팀이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 차일드 잭슨 그레이엄. 박 기자님, 유진차, 잭슨 그레이엄 이런 인물들의 프로필을 추적하셨는데 어떤 점이 좀 특히 수상했나요? 형주 씨가 입수한 FBI 기소장으로부터 시작했는데 노동자들이 만든 가짜 회사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검색해 보니까 아직 링크드인에 계정이 남아 있었고 유진차, 잭슨 그레이엄 특정 인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프로필 사진을 구글 사진 검색으로 찾아보니까 전혀 다른 인물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계신 교수님의 좀 사진을 도용하기도 했고, 좀 외국 사람을 도용하기도 했고. 와. 이름과 이력은 똑같았는데 사진이 전혀 다른 사진들로 계속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해킹을 위해서 만들어진 계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취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다. 링크드인에서 북한 해커가 한 얼마나 많이 활동하고 있나요? 그 미국 정부에서는 IT 노동자들 3,000명 정도가 해외에서 활동한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말도 안 돼. 야, 엄청나네. 그 링크드인 외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구인 사이트가 좀 꽤 있는데 거기서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좀 본인 인증이 강화되면서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채용 절차에 좀 신경을 더 쓰고 있고 사이버 보안 업체들도 솔루션을 좀 마련하고 있는 방안인데 북한 노동자들의 수법이 계속 대응해서 진화하고 있는 상황에 좀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검증 절차가 좀 느슨하거나 너무 방대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외국에 있을 때는 링크드인을 많이 썼는데요. 누구나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이력서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링크드인 프로필인데 다른 점이 뭐냐? 이 SNS 링크드인은 자기가 이력서를 올려서 취업 장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업 장터지만 또 한면에는 해커들의 장터죠. 뭐냐면은 모든 원하는 탤런트와 인력들이 다 내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이력서나 이런 프로필을 다 만들고 페이크하고 아무리 다 썰 수 있어도 이게 진짜 테스트해보면은 그만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를 못 해요. 채용했어도 이 사람이 이런 뭐 파이썬, 코딩 이런 거 진짜 잘하네. 여기서 일했었네. 근데 이거를 인터뷰에서 너 그럼 이런 거 할 수 있어? 아까 인터뷰 하실 때 그분이 나한테 7일 동안 10시간씩 일해가지고 이런 거 다 했다는데 실제 보니까 실력하고 이런 건 별로 없었다. 별로 이제 코어가 많이 없었다. 이런 걸 바로 알아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링크드인에서는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취재팀이 또 한 명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 사람을 찾았어요. 또 있어요. 이름이 누구예요? 에릭 리예요. 에릭 리. 그런데 재밌어요. 에릭 리가 북한 해커로 의심되는데 물증이 없는 거야. 그렇지. 뭔가 의심되는데 연락을 보내도 답도 안 하고. 그런데 RFA 팀이 미국의 한 사이버 보안 업체를 통해서 에릭 리라는 프로필을 검증해 본 결과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였냐면 온라인상에서 에릭 리가 무려 6개의 다른 계정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고 3개의 다른 이름과 3개의 다른 사진을 사용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의 구직을 트라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 이 3명 다 에릭 리였어요. 똑같은 사람이. 아니 근데 이 미국은 우리랑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화상 면접을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걸 알고 북한이 이제 해커들이 노리는 거라면 대면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이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가지고 그렇지. 일단은 이제 이력서를 내요. 낸 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이 있을 거 아니에요. 1차 면접을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지원자가 LA에 사는데 회사는 뉴욕에 있어요. 비행기로 5시간이에요. 5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미안하지만 다음 기회에. 그러면 허무하잖아, 솔직히. 그래야 예전부터 이제 코로나 이전 때부터 이제 화상 면접이 있었으니까 1차 스크리닝 하는 거 이제 이력서를 받아요. 받은 다음에 1차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이제 줌 카메라로 이제 1차 면접을 하고 정말로 이 사람이 가능성 있다 그러면 본사로 와라 비행기 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이 돌아갔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지금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미국은 지원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허술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링크드인에는 사진까지 붙이잖아요. 제가 지원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진 붙이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죠? 사진 보고 얼굴 보고 떨어뜨렸다. 근데 소송 거수하시니까 아예 성별도 내가 남자 여자도 안 적었어요. 남자로 적었는데 떨어뜨리면 내가 남자라고 떨어뜨렸지. 이것 때문에요. 인권 문제가 있구나. 그렇죠. 그리고 뭐 내가 어떤 학교 다녔고 우리는 뭐 학교 뭐 졸업증명서 뭐 등본 다 보내야 되잖아요. 나 하버드 나왔다. 뭐 적어도 돼요. 나 뭐 IBM에 근무했다. 이거를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맨 마지막에 레퍼런스라고 해가지고 그 추천인의 그 이름과 전화번호를 써요. 그러니까 나를 검증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건 복불복이에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얘 믿고 고용하자 도 있고 내가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 도 있는데 아마 북한 해커가 이걸 노렸을 것 같아. 어차피 확률은 50대 50이니까 한번 찔러나 보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가짜라는 거가 등통을 하면 다음 기회에 하면 또 다른 데가 지원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검증이 안 됐다 하면 취직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실패하면 또 바꾸고 그렇죠. 또 맞아, 바꾸고 맞아. 해서 이게 저 링크드인에 이제 프로필 3개가 남아 있는 그렇지.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